결국 극상위권을 판가름짓는 과목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수학을 싫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늘은 처음 수학이라는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 곁에서 제대로 지도해줘야 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한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재밌네? 할만하네? 더 하고 싶은데? 나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공부 동기죠. 이걸 자극시켜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인데 우리가 이걸 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재미없고 하기 싫고 지겨운 공부로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게 되면 이후에는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막 앉혀가지고 공부시키고 이 모든 과정들이 계속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기 싫다는 아이 억지로 앉혀서 공부시키는 거 굉장히 고역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앞으로도 쭉 흥미를 잃지 않고 나 좀 한다, 그래서 재밌다, 계속 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요. 그러니까 제발 드릴형 연산 문제집만 냅다 들이내밀면 끝장이에요. 아이들의 흥미도에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진짜 잘 잡아둬야 되는 개념학습이 뻥 뚫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결국 극상위권을 판가름짓는 과목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수학을 싫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양치기로 기계식 문제풀이 접근하면 애들이 개념을 다질 기회가 없어요. 개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처음 수학을 접근하면 되는가? 무조건요, 수 감각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감각 뭐 말은 쉽지, 이게 정확한 의미는요, 수에 관한 직관력을 수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 감각은 그냥 길러지지는 않아요. 이 5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수 감각 길러집니다. 자, 그러면 수 감각을 기르는 그 첫 번째 원칙, 수를 세는 다양한 훈련하기. 자, 우리 수에는요, 집합수, 이름수, 순서수, 측정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우리가 세는 하나, 둘, 셋 이 용법들이 다 각기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이 어려운 용어를 외울 필요는 절대 없지만 우리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나 또 부모님께서는 이 개념을 모두 알고 또 아이들에게 다 다뤄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학 교재에 보면 진짜 단순하게 수를 다루고 있어요. 나오는 예시 하나하나에 이 4가지 이상의 수의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의도된 학습 자료로 많이 접했을 때 수 감각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도 세고 뛰어도 세고 1:1 대응도 하고 크기도 비교하면서요. 그래서 수학 교재를 선택하실 때는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문장 속에 포함된 수의 이 함축적인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 진짜 많습니다. 반면에 이 차이를 인식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첫 단추가 중요한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원칙은 드릴형 문제풀이보다 개념형 문제풀이. 우리가 일반적인 연산학습을 딱 떠올려 보면 하나의 유형에 계속 숫자만 바꿔서 제시하는 문제들, 그런 거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일명 드릴형 문제죠. 이미 이런 기계식 연산학습에 익숙해진 아이들 분명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에 답을 척척 적는 아이에게 과정을 설명해봐라고 하면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이 개념은 설명할 줄 모르면서 단순히 더하고 뺄 줄만 아는 것은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덧셈에는요, 첨가와 합병,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숨어 있고요. 뺄셈에는 비교와 제거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반복적인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내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연산 속에 함축되어 있는 개념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식화된 문제보다 다양한 생활 속 문제를 제가 많이 제시하는 이유예요. 숫자만 바꾼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경험보다 개념을 다지는 양질의 문제를 더 많이 접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수 감각의 전이성 키워주기. 2022 개정교육과정, 특히 이 수학 교육과정 속에는 이해 전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덧셈 뺄셈을 딱 배우고 나면 애들이 물건을 사고 또 거스름돈이 얼만지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전이성입니다. 1학년 처음 수학에서 제시하는 익히기, 적용하기, 비교하기, 문제 해결하기 이런 등등의 과정들이 모두 전이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이 전이성이 키워
키워지게 되면 우리 일상에서 수 감각이 얼마나 유용하고 편리한지 애들이 스스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수학 공부의 필요성이 느껴지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원칙, 개방형 과제의 경험 주기입니다.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면 딱 정해진 정답을 찾도록 우리 어른들이 계속 유도를 하거든요. 마치 모범 답안에서 제외된 답들은 정답 처리하기 힘든, 그건 아쉽지만 우리 때 공부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그 과정을 계속 격려해야 하거든요. 문제를 출제하고 답안을 채점을 하는 이런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답이 있는 폐쇄형 과제가 출제도 채점도 쉬워요. 그럼에도 답이나 해결 과정이 정해져 있지 않는 개방형 과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 요소마다 군데군데 숨겨놨어요. 이런 문제를 접할 때마다 아이가 다양한 가능성을 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자신이 추론한 과정을 정당화하고 또 새로운 추론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이 배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은연중에 깨닫게 되면 수학 자신감도 키울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원칙은 연산학습을 돕는 다양한 인지적 자원 활용하기. 이 추상적인 숫자만으로는 아이들에게 인지적 자극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손가락이나 일상 장면과 같은 이런 상황적인 그림과 연결 모형, 10배열판과 같은 수학적인 그림 등 다양한 수준의 그림이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자료를 인지적 자원이라고 해요. 이 인지적 자원은 이 연산의 일관된 성질을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익힐 수 있는데 진짜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수감각을 기르는 5가지 원칙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원칙은 수를 세는 다양한 훈련하기. 여기서 다양한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드릴형 문제풀이보다 개념형 문제풀이. 자, 세 번째는 수감각의 전이성 키워주기. 네 번째는 개방형 과제의 경험 주기. 자, 마지막 5번째, 연산학습을 돕는 다양한 인지적 자원 활용하기. 이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고요. 그래서 이 1학년 처음 수학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 1학년 1학기에 나오는 수와 연산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 한 권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후에 배우게 되는 100가지의 수, 그 다음 3자리수, 4자리수, 이렇게 단위가 커지는 것은 2학년 2학기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확장되고요. 우리 책에서 배우게 되는 50가지의 수와 기초 연산은요, 이후 배우게 되는 모든 수학 공부의 주춧돌이 될 겁니다. 총 30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하루 4쪽, 또 어떤 날은 6쪽, 이 분량으로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평소에 가정에서도 구체물을 가지고 조작 활동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실물을 다루는 것은 엄청 좋은 공부거든요. 애들 그냥 그저 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자 먹다가도 한 번씩 세어보고 또 분류도 해보고 또 모으기나 가르기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재미있게 수학 공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곰지와 수키가 그리고 하유정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1학년 처음 수학 공부해요.